이웃의 이야기가 다정하게 모이는 곳. 안녕하세요. 이곳은 고향영상 미디어센터이고요. 우리는 고향 FM 숲의들나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계절은 참 쉬지 않고 변화무쌍하지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또 오락가락 겨울과 봄이 또 그리고 여름이 한 계절이 공존하듯이 그렇게 춥기도 덥기도 한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계절이 변화하듯이 세월이 가듯이 길기도 하고 때론 짧은 여행 같기도 한 그런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잘 계셨지요?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깨디 박미연입니다. 잘 지냈고요. 네. 저도 꿈디 임윤경입니다. 잘 지냈답니다. 주디 나돌입니다. 잘 지낼 겁니다. 세 분의 모습이 굉장히 편안해 보여서 정말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인생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본인이 누군지 얘기 안 하셨어요. 아, 그랬네요. 저는 꽃띠 정혜경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때론 이런 실수가 웃음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오늘 오랜만에 만났는데 선생님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또 그것이 인생인데 그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는지 또 언제가 제일 슬펐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눠보고 갈게요. 깨디 선생님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잔잔하게 슬픈 일은 뭐 자주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고요. 예를 들면 달리기에서 꼴등까지는 아닌데 1등하고 싶었는데 못했을 때라든가 뭔가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을 때 아마 슬펐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게 기억력과 관계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감정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그 뭔가 누군가에게 이제 서운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꼭 본인한테 말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감정의 스크래치나 뭐 슬픈 느낌, 속상한 느낌이 그 순간이 지나면 금방 좀 휘발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고 언제가 가장 슬프고 힘들지 생각하면 지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무조건 나 너무 지금 힘들고 슬퍼 이거라기보다 이제 인생의 주기에서 이제 아이들은 성장해서 이제 어린 시절만큼은 힘들지 않지만 아직 각자 이제 짝을 찾아서 떠나지 못한 관계로 뭔가 든든한 그 뒷배가 되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엄마로서 체력이나 재력이나 그렇게 이렇게 탄탄하지 못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양가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신데 이제까지는 이제 멀리서 각자 잘 살아왔다면 이제 부모님들을 그냥 혼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또 어떤 에너지를 내서 어디까지 또 보살펴 드릴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러니까 현재의 슬픔? 예, 꿈대 선생님 언제가 힘드셨을까요? 언제가 제일 슬펐을까요? 말씀 한번 나눠주세요. 저는 어려서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의 일 하러 이제 아침 나가고 갔다 와서 학교 가고 그랬죠. 그런데 어머님이 아프고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감정 표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슬프고 기쁘고 이런 걸 없어가지고 결혼 생활할 때도 집사람이 이상하다 그러는 거야. 이 좋고 나쁜 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기념일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한마디로 삭막한
무미한 그런 식으로 살았죠. 예. 담백하게 살아오실 것 같은데요. 이게 감정도 표현할 그런 기회나 상황이 돼야 잘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걸 예. 배워야 돼. 음. 어려서부터 그런 감정을 기쁘고 슬프고 웃고 화내고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질 못했어요. 나는. 근데 배우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린 참도록 이렇게 그렇지. 훈련된 거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을 됐나요? 안한 참도록 거지. 훈련되어져 왔죠. 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슬픔이 이제 전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슬픔의 시발자가 되긴 어려운 거고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슬픈 장면에 내가 뭔가 어우러지는 게 있으면 거기서부터 같은 감정으로 이렇게 쫙 빠져드는 그래서만 전염되듯이.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슬픔을 느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들에선 막 눈물이 왈칵 이렇게 나오는 좋은 게 뭐냐면 어둡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옆에 있는 눈물을 사람이 나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 훈련되진 부분이 많이 이제 해체가 돼서 거기서 오는 장면에 내가 울컥해서 울음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는 따지고 보면 이렇게 영화 자체의 흐름 속에서 내가 슬픔을 느끼는 거긴 하지만 뭔가 이전에 나의 어떤 그런 경험이 누적된 게 그게 오버랩이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왈칵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슬픔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삶의 큰 힘이다. 기쁨은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슬픔은 그렇죠. 표현하지 못하는 게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연배되신 분들의 살아오신 좀 아픈 그런 삶이다. 객관적으로는 망각은 안 좋은 건데 망각이 없으면 사람이 몇 년을 살지를 못할 정도로 그 기억이 계속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긴. 그렇죠. 잠을 자는 네. 동안에 어제 일이 뭐 중요하지 않은 건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잠의 내가 필요성. 내 예, 생존법인데 그렇지. 그런 것처럼 망각의 동물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존재가 유지가 되는 거고 또 슬픔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소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기쁨보다는 정말 제대로 우는 게 삶에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현재 자기의 감정을 명확히 알고 그걸 또 꺼내서 표현하는 표현할 수 것이. 있다는 게 건강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디님 얘기를 듣다 보니 이거 같아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넘어지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계속 그 상태로 생생하게 있으면 아물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처럼 이 슬픔도 그 생채기가 굳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어가는 뭐 각질로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조금 떨어져 굳은 나가고 예, 잊어버리고 또 조금 더 단단해져서 그 다음 행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냥 삶의 순간들이 그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들, 우리가 꺼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 꺼내면서 서로 이야기 속에, 대화 속에 그 치유와 회복이 되는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잠깐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역할 연극을 해야겠네. 그럼 서로 치유하기 위해서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때 아이고. 슬픔 확실하게 치유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영화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왜 슬픔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뭐 대박친 또. 영화, 네, 만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었나? 맞아요. 예, 예. 네, 맞아요. 그 영화가 네. 생각나네요.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다 네. 모두가 다 내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인데 이제 끄집어내서 예. 각자 한 예. 사람씩. 그렇죠.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것도 그 인사이드 아웃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슬픔의 역할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그것조차도 삶의 한 필수적인 존재다 말하자면. 제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많이 참아요. 많이 참아요.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픈 것도,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알레르기 천식이 있어서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얘는 계절만 바뀌면 한 번씩 아파요. 그러면 제가 방문해 가서 이제 누워 있는 거를 이 친구가 알아요. 기침을 참아요. 엄마 잘하고. 그랬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쭉 보내오면서 키가 작고 체구가 작으니까 아이들하고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당하는 어떤 그러한 언어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더라고요. 우리가 참도록 훈련되어져 왔던 것들이 결국엔 그 슬픔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기쁨은 아주 조금만 표현하는 게 된 것 같아서 이제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다면은 선생님들이 살아오시면서 또한 기쁘고 힘이 되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을 한번 나눠볼까요? 노력 안 해봐서 돈 생겨가지고 땐 좋은데 돈 잃을 때는 얼마나 또 좌절하게.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맞아요. 기대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주어졌을 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이 재물일 수도 있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그런 희열감?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 제일 잘한 거라면 그래도 자식을 낳고 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언제가 가장 기뻤냐고 생각하면 저는 그래도 아이들 특히 어린 시절에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함께 있는 거를 제가 원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애아빠가 항상 이제 당신 표정이 언제가 제일 행복해 보이는지 알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관찰한 저를 얘기해 줬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거의 유치원 시절이겠죠. 그때 애들 데리고 이제 놀이터 나가서 같이 놀아주고 있을 때 내 표정이 가장 행복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있었던 시간을 행복해 했던 것 같고 그런 반면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자녀를 잘 키워내는 일이 가장 에너지도 많이 들고 좀 저에게는 어려운 그 뭐라고 하죠?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저는 가족과 있을 때 그래도 가장 평화를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실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태도만 이렇게 왜 아닌 척하고 무심한 척 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요즘도 이제 다시 배워서라도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생각은 합니다. 쿤티 선생님은 꽃을 키울 때 제일 행복해 보이세요. 아 나는 일을 그렇게 하면서 보여요. 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거지 꽃이 예뻐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 꽃이 슬퍼하겠다. 근데 꿈대 선생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셔서 그 일하시는 거에 대한 그 행복이 보여져요. 물론 본인은 힘드시겠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참 저마다의 살아온 방식이 참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환경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어떤 삶의 경험들이 또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혜롭고 모두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매 순간 이렇게 크고 작은 크기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건 비슷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누가 그러잖아요. 뭐 내 손톱 밑이 가장 아프다고. 그래서 남들이 보면 뭐 저런 일로 저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해. 이럴 수 있지만 이제 그 당사자한테는 정말 숨쉬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또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100% 공감이나 이해는 힘들지만 제가 저희 딸이 사춘기를 보낼 때 이제 딸과 저의 성향이 너무 다르고 제 약육 방식이 좀 일방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아이가 힘들어하면서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말이 엄마 그 정말 힘든 사람한테 힘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폭력적이야. 그래서 그러면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데 라고 했더니 그땐 그 힘내려라고 해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주변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한 번씩 제가 그냥 힘내지 말고 힘내려.
좀 힘내려라는 뭐지? 라는 그 말이 뭐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 좀 힘을 빼고 너무 심각하게 막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좀 템포를 한번 쉬어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정말 넘어져서 일어나기 힘들 때 그 상황을 잠깐 비껴간다면 또 다른 또 삶의 방식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말씀에 제가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남은 계절 정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다음에 만나서 또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곳은 고양시 영상미디어센터이고요. 우리는 고양 FM 숲이 될 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채워가는 여기는 고양 FM 언제까지나 함께